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상회교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죠. 네,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한국이 돌아왔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뭐 원래 같으면 이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예. 일본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이 가장 좀 주목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G7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도중에 조기 귀국을 해버려서 예. 정상회의 자체가 좀 기미 새는 뭐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 캘거리에 오늘 예. 도착을 했고요. 현지 시간은 이제 16일입니다. 예.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일단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하고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석방을 의결할 때 그 국회의장이기도 예. 했던 걸로 유명한 이른바 이제 만델라 계열 예. 정치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면서 그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를 받는 예. 라마포사 대통령한테도 우리 둘 다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겨내고 성취를 예. 이뤘다. 이렇게 이제 공감대를 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마포사 대통령도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다. 예.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예. 이제 짧은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하고도 회담을 가졌는데 예. 지난 12일에 이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짧게 인사를 나눈 바가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25 전쟁 75주년을 앨버니지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호주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싸웠다. 그리고 지금은 호주가 또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 국가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과 호주의 협력 관계가 이제 강고하다라는 의미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해서 호주가 많은 수의 군인을 파견한 덕분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있게 됐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의 주요 대상 국가 중에 하나고 지금도 뭐 중요한 수출 계약들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앨버니지 호주 총리 같은 경우는 11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회담에도 참석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예, 호주 총리하고 그 농담 주고받는 모습이 보면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는데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더 젊고 잘생기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요. 전 정권 때 이렇게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네. 딴 데를 보고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좀 어색한 장면이 많았어가지고 좀 대비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몇몇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분석하는 보도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제 대화를 하려는 스타일의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전직 대통령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쩍벌 논란도 이제 몇 번 정상회담 자리에서 있었던 바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준비한 자료를 주로 읽는 방식으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뭐 했었다 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비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호주 총리나 혹은 남아공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된 것도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우리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초청 국가로 참석을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날 G7에 포함되는 7개 나라들이 정상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초청 국가들끼리는 딱히 따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주고받는 교류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이제 G7이 확장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요 후보 국가들이 또 이 3국이기 때문에 서로 또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도 계속해서 정상회담들을 갖게 됩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하고도 이 일정이 이제 잡혀 있는 게 공지가 된 상태고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국가들하고도 이제 정상회담이 좀 있을 걸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회원국과 초청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세션이 내일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문제, 이거를 이야기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제를 연계시키는 주제에 예. 대해서도 발언을 할 예정이라서 두 번 발언 기회가 돌아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첫 기자간담회 이것도 뉴스가 좀 나오던데요. 네, 뭐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예. 같은 경우는 일단 G7 정상회의를 예. 하고 나서 급히 미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일 예정이 돼 있었던 호주 총리하고의 정상회담도 무산이 됐고,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원래 이제 오후에 정상회담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고, 예. 미국 측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 예.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귀국하게 됐다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지는 않은 걸로 예. 보이는데,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예.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네. 미국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요한 무기 어떤 수출 내지는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NSC를 소집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신경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정상회담에 이틀째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예.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빨리 하고 또 이제 이 관계를 맞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다 예. 보니까, 그럼 다음 일정은 언제쯤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냐, 이제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한 열흘 조금 네. 못되게 남았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될 걸로 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용기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간단한 기자간담회가 출국하고 이제 타고 가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예정에 따로 이제 이런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 이제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그 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한 18분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게 서게들 연단 같은 걸 급박하게 준비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짧게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정에 없다가 급작스럽게 좀 잡힌 걸로 보이고, 그 기자간담회가 뭐 전체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좀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자연스러운 농담도 던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또 받아서 다시 이제 농담을 다 되받기도 하고 뭐 그런 양상이었는데, 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대목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MBC를 거론을 하면서 전용기에 못 탔던 적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런 농담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전임 정권 때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중앙지와 뭐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대통령실 풀기자단 중심으로만 해외 순방 취재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었던 그 기자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풀기자단 소속이 아닌 등록 기자단한테도 이번에는 이제 취재 신청을 받아서 취재진의 인원을 좀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4명의 비풀단 기자단, 등록 기자단에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좌석수가 좀 제한이 돼 있어서 12개 언론사만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이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자리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텐데 최대한 꽉 채워서 다음에는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전에보다 취재진 늘린 게 맞냐, 숫자 늘린 게 맞냐라고 이제 강윤정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 강 대변인이 윤 정부 시절보다는 많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많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복원했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온 언론사가 있다던데 그쪽에 질문 기회를 먼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여기서 이제 방출됐다는 그 언론사가 뉴스토마토였던 걸로 보입니다. 작년 1월에 대통령실에서
출입 등록 말소 통보를 받고 쫓겨났던 예.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뉴스토마토가 이제 추첨이 안 돼가지고 출석을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출입 기자 가능하면 좀 제한 없이 다양한 언론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기자단하고의 소통을 좀 연인을 강조하는 재차 약속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뭐 그런 것들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고 이한주 국가기획원장에 대해서도 신상 관련된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질문을 했더니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사실상 자원봉사 개념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맡고 있다. 다만 이제 공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검증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측근이긴 하지만 뭐 대통령이 따로 나서서 이제 감싸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G7 정상회담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뭐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5대 군사 강국이고 또 문화 선진국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후퇴는 있었지만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빨리 재개를 해서 세계 선도 국가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입증하겠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많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기업이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 그게 핵심 과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의 어떤 동선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요. 지난 정부에서 워낙 어떤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펼쳐져 가지고 정상화된 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듣기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기자들 하고 있는 장면이 전임 윤석열 정권 때하고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차원에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특별히 질문지를 미리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 답변이 오갔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질문의 폭이 넓습니다. 뭐 이번에 참석하게 된 G7 정상회의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까지 포함되는 G7 플러스로의 어떤 확장 문제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인사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추가 경정 예산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뭐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오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자들하고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MBC도 드디어 좀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번도 받아주질 않았었어요. 뭐 대변인이 지목을 하든 윤석열 씨가 직접 대통령으로서 지목을 하든 MBC를 지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가 하는 뭐 아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건희 씨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입원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간의 의혹은요. 특검 조사가 임박하니까 그 회피용으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요. 대면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의료 정보와 관련해서는 뭐 상세한 부분을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또 보도하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오늘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왜 입원을 했는지까지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또 과호흡 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됐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뭐 아산병원 측에서 입원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고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 때문에 아산병원의 정신과를 찾아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그때 좀 증세가 심하다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입원을 권유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입원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갔고요. 귀가 이후에도 이제 증세가 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병원을 찾아서 입원을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제 저희도 잠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차 대학병원급의 이제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굉장히 좀 입원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간다고 해서 입원 보통 시켜주지 않는데 뭐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 차원에서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면 조사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었더니 예. 대면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건 뭐 사실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의사 처방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또 수사단하고 이제 조율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면 조사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예. 내란 수사 관련해서 물론 본인도 굉장히 좀 혈액암의 이제 심각한 단계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만 수사도 다 받고 재판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에도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한 바가 네.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특검도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번 문제로도 약간 분노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게 뭐 그 전후 맥락을 취재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잘 모르기는 하지만 윤석열 씨가 그 만들어놓은 의료 대란 때문에 네.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어떤 입원하고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쉽게 입원했다는 그 보도를 보고도 뭐 흥분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와중에도 또 이제 이른바 이제 권력자 출신들은 쉽게 입원이 가능하고라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예. 윤석열 씨나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보도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을 했는데 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씨 입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하면서 김건희 씨가 한때는 국모였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느냐.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식 의원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에는 이제 국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런 단어를 인식에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2025년. 민주공화정을 헌법에 새겨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모 같은 단어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하면 김건희 씨는 집권식이나 윤석열 집권식이나 아니나 민간인입니다. 뭐 그 점을 좀 국회의원들이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특별 신분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좀 선을 못 긋고 여전히 좀 동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혼란상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정적인 시선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 국민들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지금 뭐 김건희 씨의 스트레스 문제를 이렇게 옹호하고 나설 부분인가? 뭐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예. 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 특검 보호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졌는데 일단 윤석열 씨의 12.3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특별검사 보호 후보자, 특검보라고 하죠.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그리고 언론 공보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장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8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토한 뒤에 6명을 임명을 할 텐데 뭐 5일 안에 임명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인 것 같습니다. 특검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는 중이고 인력 채용을 준비하는 절차에 있다라고 오늘 이제 민중기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이제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팀으로부터도 파견 검사 한 3명 이상 정도를 파견받기로 했다. 지금 이제 수사팀이 7명이니까 3명 이상이면 이제 과반 이상을 그쪽에서 수혈하는 뭐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아주 어중간하게 남았는데요. 잠깐 뭐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한 30초. 네, 민주당은 이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7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요. 5개 권역에 대한 순회 경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내려놓은 그 당대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파전을 펼치게 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예. 당대표 관련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선의 정청래 의원 이제 전직 법사위원장이고요. 예. 3선의 박찬대 의원 전직 원내대표. 예. 두 사람 박찬대 의원은 아직 선언을 한 건 아니죠. 뭐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길게 예. 형성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그런지 박찬대 당 대표로 추천한다라는 온라인 성명서가 예. 회람이 되면서 예. 거기에 이제 서명을 받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일종의 연판장 같은 예. 거죠. 뭐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준비가 작업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2파전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예. 뭐 그 외에도 아직 뭐 출마까지는 거의 한 22여일 정도 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많은 뭐 후보자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1년짜리 일단 보궐 당대표 선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 맞붙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 둘 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예. 뭐 친명계의 대표적 인물들이 예. 맞붙다 보니까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될지 국회의원들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 민주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예. 뭐 저처럼 그냥 단순히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한테도 예. 당내 여러 사람들이 누가 이길 거냐고 벌써부터 물어보는 얘기들이 쇄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감을 좀 잘 못 잡고 있다. 예. 뭐 이른바 이제 명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해서도 당 내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도 잘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될 수도 예. 있겠다라는 이 예상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경우엔 명심이 어느 쪽에 기울지 않고 중간쯤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초반 움직임을 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 일이나 혹은 민주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일은 물론 당연히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겠죠.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뭐 이전 정권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당대표 선거에 영향. 명심을 비치려고 할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당내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예. 좀 추측과 눈치 싸움들이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당원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서로 간에 좀 경쟁이 좀 과열되는 듯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좀 과열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직접 예. 나서가지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님들과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예.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뭐 상관이 없다. 예. 사실 뭐 같은 계열이다라는 차원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뜨겁게 달궈지는 거를 좀 경계하는 뭐 분열로 그런 비치는 모습을. 것을 경계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정권 초반인데 또 예. 그러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차원의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정청래 의원 모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이냐부터 지금 혼란 상황인데 예.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를 포함하는 구조 개혁을 논의를 하고 예.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원칙론이긴 하지만 예. 그러면서 띄운 게 이제 혁신위원회의 구성이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당 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당원 당규라든지 뭐 당의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혁신위원회를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혁신위원회를 추인을 하고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즉 보름도 임기가 안 남은 상태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예. 차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세워서 거기서 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하거나 예. 혹은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때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도 혁신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 선을 확실하게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제안했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이 계속 동력을 모아야 된다. 뭐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거기에 손을 들어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혁신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이 결심해야 되지만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잡하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